사각 책장 넘기는 소리 톡톡톡톡 맛있는 책 이야기 책과 음악이 함께 있는 온북 TV 수요북콘. 네, 매주 수요일 홍대를 책으로 물들이는 사각사각톡톡 수요북콘. 네, 22번째로 열리는 오늘 수요북콘은 훈민정음 암살 사건으로 한국 역사 추리소설의 새바람을 불어넣으신 분이죠. 경성탐정 이상으로 다시 독자들을 찾은 김재희 작가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진행을 맡은 저는 시 쓰는 신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그 시작부터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요. 오프닝 무대는 인디밴드 슈퍼 배짱이의 무대로 열겠습니다. 오늘 슈퍼 배짱이 여러분께서 이 책을 모티브로 곡을 한 곡 작곡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곡인지 또 기대가 되는 가운데 네, 공연 먼저 볼까요? 네, 박수로 맞아주시죠. 반갑습니다. 예. 선글라스를 쓰고 올라와야 되는데 깜빡해갖고 원래 첫인상 3초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지금부터 3초 보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은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밴드 슈퍼배짱이고요. 위치가 이렇게 되니까 왠지 저희를 구매하신 것 같네요. 이쪽으로 살짝 조금만 틀어서. 그럼 제가 좀 앞에 있네요, 이 친구보다. 이러면 얼굴이 커 보이는데 안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노래는 다 같이 첫 번째 노래부터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함께 좀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노래를 하나 할게요. 개인적으로 가사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인님이 많이 계셔서 제가 참 어떻게 제 나름대로 가사가 좋다고 생각했던 노래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서 노래 들어갈 건데 박수 끊지 마시고 그냥 저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강렬했던 햇살이 꽃이 되어 내려온다. 강렬했던 햇살이 꽃이 되어 내려온다. 그대는 나에게 사랑을 심어주었네. 그대의 미소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네. 찬란했던 달빛이 내 가슴을 관통한다. 찬란했던 달빛이 내 가슴을 관통한다. 평화로운 오후에 여유를 느낀 적 있는가. 손 떨리는 심장에 두근거림을 느낀 적은 언젠가. 강렬했던 햇살이 꽃이 되어 내려온다. 강렬했던 햇살이 꽃이 되어 내려온다. 강렬했던 햇살이 꽃이 되어 내려온다. 그대는 나에게 사랑을 심어주었네. 그대의 미소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역시 벗으니까 어때요? 갑자기 웃으시 빵 터지세요? 웃기려고 한 거 맞는데.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좀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저 안경 벗었어요. 예, 웃기죠? 안경 벗으니까.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웃음 속에 해악이 있어요. 예, 원래 저는 유머를 되게 좋아해요. 센스, 유머.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친구들이랑 싸우면서도 정말 격하게 야 너가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러면 나중에 선물 못 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정말 그 긴장된 상황에서도 그런 경우도 조금씩 있는데 그래서 저는 웃음 그리고 유머, 센스 요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는 밴드 슈퍼배짱이고요. 오늘 거의 경성탐정 이상 저거 다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 제가 활자 중독증은 아닌데 그래도 좀 제가 책을 한 번 딱 열었는데 역시 예전 습관이 있어서 좀 많이 책을 보면 항상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쫙 보고 싶었는데 근데 처음에 저도 제가 글 쓰거나 이렇게 가사를 써도 책을 제가 이렇게 집필을 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거는 느꼈어요. 그 다빈치 코드를 제가 군대에서 읽었는데 그때 몰래 봤던 한 번 읽으면 눈이 뗄 수 없게 계속 읽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느꼈습니다. 딱 보면서 멈추지 않게 읽게 되는데 역시 저도 내용을 끝까지 보질 않아서 범인은 이 안에 있나요? 아, 범인이 혹시 없는 건가요? 아, 범인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다음 노래를 들려드릴 거는 저도 이 추리 소설이나 이런 걸 되게 좀 좋아해요. 그래갖고 추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 가사를 붙여갖고 암호를 해석하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짧게. 제가 숫자를 이 노래 끝나기 전까지 이게 무슨 규칙으로 됐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딱 10자리고요. 8, 5, 4, 9, 1, 7, 6, 3, 2, 0. 숫자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규칙인지 풀어보시죠. 팔, 4, 9, 7, 1, 7, 6, 3, 2, 0 8, 5, 4, 9, 1, 7, 6, 3, 2, 0 8, 5, 4, 9, 1, 7, 6, 3, 2, 0 8, 5, 4, 9, 1, 7, 6, 3, 2, 0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해봤자 아니에요. 머리 쓰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시면 안 돼요. 정말 간단한 노래, 간단한 거니까. 힌트는 알파벳입니다. 8, 5, 4, 9, 1, 7, 6, 3, 2, 0 8, 5, 4, 9, 1, 7, 6, 3, 2, 0 8, 5, 4, 9, 1, 7, 6, 3, 2, 0 계산하지 마세요. 검색도 하시면 안 돼요. 계산하지 마세요. 검색도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짧게 짧게 만들었는데 혹시 가사 잘 들리셨나요? 정답 아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Put your hands up. 감독님. 혹시 아시는가 했는데 검색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안 하셨나 보네요. 저도 찾아봤는데 그냥 8, 5, 4, 9, 1, 7, 6, 3, 2, 0 그냥 숫자를 쭉 보면은 그냥 중복되지 않았고 그리고 계산할 필요 없는 거고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8, 5, 4 이렇게 앞자리를 보면은 영어 알파벳 순서대로 마지막이 제로니까 0. 이해하셨나요? 너무 어려운 거였나요? 간단한 거 할까요? 식인종이 하나 있고 이것부터 갈까요? 처음부터 가야 되나요? 저 어렸을 때 그 식인종 문제 막 레벨업 돼갖고 막 한 6, 7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쌀
이렇게 해갖고 막 그런 것도 되게 재밌게 풀었었는데 아무튼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노래를 저도 느와르 장르라고 좀 해갖고 예전부터 좀 쓰려고 했었는데 이 기회에 좀 만들어서 저도 좀 뿌듯합니다. 노래 어때? 괜찮나요? 예, 나중에는 맞춰주세요. 다음 노래는 벌써 저희 마지막 노래가 됐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편지장님께서 좋다고 하셔갖고 이 노래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의 스모키란 노래고요. 맞다. 첫 번째 노래는 꽃이란 노래였고요. 두 번째 노래는 제가 행렬이라고 제목을 했었는데 행렬이라고 하면 좀 아실 것 같아서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렸고 세 번째 마지막 노래는 그녀의 스모키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스모키 화장하신 분이 안 계시네요. 저는 스모키 화장한 여자들 되게 좋아해갖고 스모키, 그녀의 스모키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 섹시한가요? 아시는 분은 따라해주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그녀는 짙은 스모키 화장에 오똑한 콧날을 더욱 강조한 티저나 하이라이트 양볼에 봉긋한 창백한 선샤인 나를 녹여주네 강한 듯 애처로운 듯한 런던 포그 같은 섀도우 아이라이너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미치게 혈압과 맥박이 상승하네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흥분케 그녀의 스모키가 되고 싶어 I love you 스모키요 도도한 그 미소는 나에게 주는 조그만 선물인가 다시금 손질하는 리터치는 혹시 나를 의식한 걸까 스모키 화장에 내뿜는 스모킹 숨막히게 만들어 화장을 지워도 나를 절망시키지 않아 정순 글래머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미치게 혈압과 맥박이 상승하네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흥분케 그녀의 스모키가 되고 싶어 I love you 스모키요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미치게 혈압과 맥박이 상승하네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미치게 그녀의 스모키가 되고 싶어 I love you 스모키요 감사합니다. 밴드 슈퍼배짱이었습니다. 네. 첫 무대부터 이렇게 뜨거워도 되는 건가요? 네. 열연을 펼쳐주신 우리 슈퍼 배짱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 오늘의 주인공과 1시간여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경성탐정 이상은 여러분 모두 알고 오셨겠지만 천재 시인 이상을 모티브로 해서 쓴 추리소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이 소설 속에서 또 어떻게 재탄생했을까요? 무척 기대가 되는 가운데요. 그 마음을 담아서 소설의 한 장면 낭독하고 김재희 작가를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보의 손이 다시 앞머리로 올라갔을 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구불거리는 머리카락이 물결치듯 안으로 쑥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고는 나무지팡이가 먼저 들어왔다. 손잡이 부분이 코끼리 머리 모양으로 조각된 꽤나 값이 나가 보이는 지팡이였다. 그 다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베토벤의 그것처럼 구불구불하게 사방으로 뻗은 한 사내의 머리카락이었다. 백구들을 신은 오른발이 그리고 줄무늬가 선명하게 들어간 모분단 바지자락이 보였다. 마지막으로 창백한 안색의 얼굴이 들어왔다. 움푹 들어간 눈 속에는 빛이 번득이는 눈동자가 있었고 얇고 높으면서도 약간 굽은 코 밑으로는 선명한 인중과 잠옷 두툼한 입술이 보였다. 기묘한 느낌의 이 사내는 지팡이를 문가에 세워두고 책상 곁에 다가와 섰다. 일본인인가 하는 의문도 잠시 구보가 주춤거리며 일어나는 사이에 그는 짤막한 나비 넥타이를 고쳐매며 자리를 잡아 앉고는 입을 열었다. 여기가 구인회가 모이는 곳이오? 구보는 고개를 숙이며 안경이로 비죽 나온 앞머리를 슬쩍 넘겼다. 저는 박태원이라고 합니다. 구보라고 편하게 부르십시오.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구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다. 처음 보는 사람이나 일본인 순사 앞 혹은 여러 사람 앞에 나설 때는 유난히 긴장하여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었다. 나는 김혜경이라고 하고 남들은 이상이라고 합니다만. 오감도를 쓰신 분 아니신지요? 이상은 눈을 약간 찡그렸다가 어깨를 한번 움츠리고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네, 소설의 첫 에피소드에 나오는 한 장면 읽어드렸는데요. 이 낭독만으로도 주인공들의 모습이 한눈에 선연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의 주인공이 김재희 작가 무대로 오실 텐데요. 잠깐 프로필 소개한 후에 무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재희 작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에서 영상시나리오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한국시나리오 작가협회 산하 교육원을 졸업한 후 시나리오 작가협회 뱅크 공모전에서 수상, 그리고 앵키너 시놉시스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강재규 필름에서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동한 바 있고요. 네, 2006년 독자들에게 이름을 알린 데뷔작 훈민정음 암살 사건으로 한국형 팩션의 성공작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베스트셀러 작가의 대열에 올랐죠. 쓴 작품으로는 역사 미스터리, 백제결사단, 색, 샤랴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출간된 경성탐정 이상으로 다시 돌아온 김재희 작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재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처음 무대에 오신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이렇게 무대에 오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긴장하고 떨리고 있고, 네. 또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네. 기쁩니다. 원래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독자분들과 네. 만나는 예. 자리가 이 자리니까요. 또 감회도 새로울 거라고 생각이 예. 들어요.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이 바로 경성탐정 이상인데요. 예. 이 책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그 제목부터가 벌써 호기심을 콕콕 자극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상은 1910년에 태어나서 1937년도에 이제 26까지 살다 간 요절한 이제 작가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그 시대 작가 중에서 아마 팬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작가 중에 한 명이고, 또 죽기 직전의 행적도 굉장히 미스터리 속에 묻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도 그 시들을 해독하는 그런 방법들이 정말 수백 가지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굉장히 미스터리 속에 있는 작가인데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추리소설에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서 추리소설로 한번 그 경성탐정으로 이상으로 그리고 네. 친구 구보 박태원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상은 우리가 아는 시인과 소설가에서 탐정으로 다시 태어난 거지요. 예, 맞아요. 어떻게 예.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그 예. 집필 배경을 좀 들어볼까요? 사실은 한 사진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그 경성 탐정 그 이상이 이제 사실은 탐정이 아니고 소설가였는데 그 진짜는 실제로는 근데 창문사라는 그 나오나요? 예, 왼쪽에 있는 사진. 저게 이제 그 친구 구보능 소개로 창문사라는 출판사에서 네. 이제 제일 앞에 앉은 사람이 이상이고요. 시인 멜빵하고 스트라이프 넥타이. 그 뒤에가 이제 그 친구, 구인의 친구 구보 박태원 씨. 월북하셔서 1986년에 돌아가셨고요. 이제 수필가 시인 김소은 씨. 근데 저 사진을 제가 처음 보는 순간, 네. 이거는 정말 셜록 홈즈와 왓슨 같은 그런 탐정 사무실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저 뒤에 편지지는 이제 에드가 알란 포의 그런 도둑맞은 편지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도둑맞은 편지가 저기 있을 것 같고, 또 기괴한 초상화, 괴종시계, 그리고 앞에는 이제 뭐 만년필, 붓 이런 게 있지만 이상이 꼭 멜빵을 탁 이렇게 해제하면 건전집이 나올 것 같아요. 저거 사진을 보는 순간 네. 이거는 정말 셜록 홈즈와 왓슨 같은 탐정이 그 이상하고 구보가 되었구나 하면서 그때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사실은. 예. 저 사진 한 장으로 예. 그러니까 이 소설이 탄생한 거군요. 예, 맞아요. 사실은. 예. 그럼 평소에 사물을 보는 눈이 굉장히 남다르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사실은 그동안 소설을 많이는 아니고 6번째 책인데 많이죠. 근데 초상화 같은 데서 모티브 얻어서 주인공 캐릭터 얻기도 많이 하고요. 또 일반 사람 사진 같은 거 인터넷 검색하다가 많이 얻기도 하고 사진전에서 보기도 하고 네. 그런 인물 사진에서 많이 소설 모티브를 얻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군요. 어떻게 사진이-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사진이 예, 작품으로 탄생한 순간이네요. 사실은 1930년대 저렇게 이렇게 양장을 갇혀 있고 보통 저 네. 때는 이제 조선 적삼 뭐 그 정도 입으면 잘 입은 건데 저렇게 굉장히 엘리트들이 저렇게 찍었다는 것 자체가 폼도 저렇게 멋있게 잡고 네. 굉장히 인상 깊은 사진이었어요 저한테는. 예. 네, 그렇죠.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다 이런 느낌 드는데 우리가 아는 시인이자 소설가 이상은 사실 말씀하셨듯이 네. 굉장히 베일에 쌓여진 인생을 살았고요. 네. 그리고 구보 씨의 일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소설가 박태원 씨, 이 두 분이 주요 인물이죠. 네. 어떻게 이 소설가 두 분에게서 네. 그 소설적인 캐릭터를 발견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요 가운데가 또 이상 김혜경 씨, 네. 본명 이제 김혜경, 그리고 구보 박태원 씨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저 두 얼굴이 말해주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상 씨는 근데 작품에서도 그게 그대로 나와요. 이상 씨는 작품이 되게 직관적이고 또 감성적이면서 또 굉장히 과격하기도 하고 활동적이고 진짜 성격 캐릭터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만약 둘이 활동을 한다, 탐정으로 활동한다 그러면 이상이 앞장서서 권총을 들고 활동을 하고 대신에 구보 박태원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죠. 영민한 눈동자, 관찰자적인 시점, 객관적으로 그 판단하는 데 능한 사람. 사력 있고 또 사색적이고 뒤에서 관주하는 사람. 이제 네. 두 가지 캐릭터형이 이제 나오는데 그 소설 속에서 둘이 예를 들어서 셜록 홈즈가 굉장히 이제 독선적이고 또 그 행동파, 과격하고 그런다면 이상이 그럴 것 같고 왓슨이 이제 관찰자 입장이면 구보 박태원 씨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미 저 둘의 사진에서 나오죠. 그리고 네. 실제로 저 둘의 작품이 약간 달라요. 네. 예, 구보 박태원 그렇죠. 씨 작품 천변평경이나 아니면 구보 소설가 구보의 111 같은 걸 보면 아주 소소하게 그렇죠. 객관적으로 아주 좀 현대적이면서도 아주 이렇게 세심하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두 캐릭터형이 창출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몇몇만 봐도 참 흥미로운데, 사실 소설에서 더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 소설가 염상섭 소설가, 그리고 이들이 활동했던 구인의, 그리고 또 이상의 아내이기도 했던 금홍이나 그 간송 전영필 선생 같은 그 실존 인물들과 사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추리로 엮어낸 게 참 재밌었어요. 흥미로웠고.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의 캐릭터들을 다 잡아내셨는지.
사실은 이제 구인에 염상서 씨는 끼지 않았거든요. 그때 네. 아마 제의를 받았는데 안 한다고 해서 안 하셨는데 그 당시 이제 사회 그 부장이셨고 그 시대일보 사회 부장이셨고 굉장히 이제 기자를 민항 기자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둘이 탐정으로 활동하려면 이제 누군가 사건 의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거기에 구인의 기존 그런 순수 문학동인 이태준 씨나 이런 분보다는 그 연상서 씨 왜 여기 혹도 있고 네. 그 호탕하고 옛날에 아주 굉장히 막 한복 입고 다니면서 뭐 갈짓자루 맨날 술 먹고 걷는데 횡보라고 했는데 그런 캐릭터가 한 분 나와서 네. 이들에게 사건 의뢰를 하면 어떨까 구인의 실질적인 그런 뒤에 서 계신 분이면서 의뢰를 하면 어떨까 해서 사실은 변홍을 했습니다. 구인이랑은 관련이 없는 분인데 네. 제가 소설적으로 차용을 했습니다. 네. 네. 말씀만 들어도 사실은 이렇게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데, 그 살인사건을 추적해가는 과정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여기서 이상의 시가 그 사건의 주요한 단서로 등장하죠. 네.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는 어떻게 사실은 될까요? 제가 중학교 때 이상을 너무 좋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상의 그런 소설 날개를 보고 제가 감명을 받아서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가 그거를 자기 그 친언니가 고등학생인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중학생은 이상 소설이나 시 이거 절대 이해 못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네. 아니 나는 나름대로 감명을 받았는데 그건 좀 아닌가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오감도도 읽고 예, 거울이라는 시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화전에도 그 그림하고 시를 실어서 내기도 했는데 네. 오마주예요. 정말 이상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 책에 운동, 오감도 약간 나오고요.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우려, 이제 제2의 아이가 무섭다고 우려, 제13인까지 나간 그 오감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거울이라는 시 전문을 실었는데 이상 시를 좀 현대에 이제 오래됐지만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이제 탄생 100주년은 지났죠. 근데 네. 한번 재해석해서 현대 알려드리고 싶어서 책에 전문을 실기도 했습니다. 예. 네, 작품 진짜 구석구석 요소마다 이상의 시를 이렇게 뽑아서 읽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시가 새로운 사건의 모티브로 등장을 한다고 하니 네. 좀 더 독자들이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읽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활동했던 이 시대적 배경이 일제시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필연적으로 이 비극적 시대에 대한 조명도 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시각이 담겨져 있을까요? 사실은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도 맨날 취업난 어렵다 이제 물가고에 집세도 너무 비싸고 어렵다 그러는데 네. 1930년대는 정말 어렵다 못해서 김동인, 이상, 김유정 모두 26, 뭐 네. 5, 뭐 그때 요절하셨어요. 폐결핵 막 이런 걸로 그때 이제 백신도 없고 솔직히 지금보다 한 100배는 더 어려운 시대 진짜 밥 굽는 게 다반사고 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멋들어지게 양장을 차려입고 막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한 명은 뱅헤어에 진짜 포스트 모던 같은 뱅헤어에 뿔테 안경을 끼고 박태원 씨가 그리고 이상 씨는 막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양장을 입고 이렇게 둘이 경성거리를 활보한다는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그 네. 장석주 씨가 이제 이상에 대해서 그 전집에 실은 그런 평론 같은 건데 정말 1930년대 지금보다 100배는 힘들었지만 참 낭만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 사람들의 그런 낭만은 지금 진짜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휴대폰으로 다운받을 수도 없는데 네. 정말 그것을 한번 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보면 사람들이 또 다른 감동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 네, 네. 그렇군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시대극이라는 게 많은 부분 작가의 상상에 의존하고 상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또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실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자료조사들이 사실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어떠셨어요?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경성에 대한 그런 네. 책은 거의 뭐 사서 읽었고요. 논문도 이제 네. 도움 많이 동료 작가한테 논문 같은 것도 많이 받았고요. 그 당시 이제 신문 같은 것도 뒤졌는데 사실은 이제 이걸 100% 역사 그 연대별로 맞추면 약간 시기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오감도 시를 쓰고 구인회를 가입한 게 아니라 구인회를 먼저 가입하고 오감도 시는 나중에 발표했는데 그런 게 연도별로 약간 틀린 게 있는데 제가
그거는 소설적인 그런 변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금 바꾼 게 있어요. 근데 네. 소설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제 딱 걸린 거죠. 모니터링 해주시는 분이 이거는 오 감독 이거 쓴 시기랑 네. 이 구인의 가입 시기랑 다른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소설을 쓰다 보면 역사적인 약간의 그런 수정이나 그런 번용은 사실 굉장히 딜레마예요. 그 TV 드라마 사극도 그렇죠.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네. 이제 해를 품은 다른 같은 경우는 아예 배경이 없는 그런 네. 드라마인데 사실은 또 보다 많은 재미를 위해서는 약간의 그런 창작적인 그런 그런 변용을 많이 취해서 약간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셨군요. 예. 네네. 어쨌든 그 전작도 그렇고 다 역사물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자료 조사들의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만만치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소설에서 이렇게 주인공들의 활약상이 흥미롭게 전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방금 말씀하셨다듯이 그들의 모더니스트적인 뭐 이렇게 재미있게 괴짜적인 행동이나 이런 낭만도 즐기면서 뭐 일본 순사가 등장한다거나 이런 면에서는 이렇게 또 이렇게 마음 편하게 또 보지 못한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있었어요. 그럼 예. 이 소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나요? 먼저 이거는 추리소설 장르 소설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재미예요. 이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재미 이상의 나중에 죽음에 관한 미스터리도 나오거든요. 데스마스크에 얽힌 마지막 일화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재미, 엔터테인먼트 소설로서의 재미를 추구했고요. 두 번째는 이상가 그 구보 박태원 선생들을 요번에 현대적인 캐릭터로 재해석해서 이제 죽은 사람들, 죽은 캐릭터, 죽은 네. 시인과 죽은 소설가를 현대적으로 한번 되살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했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살아나왔으면 좋겠어요. 소설 속에서. 네. 이상하고 구보가. 예. 정말 탐정으로 활약하고 계시고 지금도 제가 잠깐 조회해 본 결과로는 독자들 반응도 꽤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지금 경성탐정 이상의 작가 김재희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가운 초대 손님 한 분 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수요복권 방문해 주신 분은 김재희 작가와 작품 활동 같이 하시면서 각별한 우정 나누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설을 쓰고 제가 또 커피 만드는 바리스타로도 유명한 작가 정명섭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진이 너무 무섭게 나갔죠, 지금? 의자가 너무 높으시면 조금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왼편에 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께 잠깐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작가 정명섭이라고 하고요. 김재희 작가랑은 한 6년간 그 다툼과 그 뭐라고 하지, 애증 관계를 얽힌, 그런, 정명섭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김재희 작가님이 좀 긴장하셨는데 네. 정명섭 작가님 올라오시니까 표정이 확 풀리신 것 같아요. 동갑이에요. 네, 우정의 힘이 이렇게 크다니요. 네. 우리 정명섭 작가님은 저기 소개됐지만 같은 해에 훈민정음 암살 사건 발표한 같은 해에 적폐로 데뷔하셨죠. 그리고 주요 작품으로 불의 살인, 빛의 살인, 혈의 살인이라는 그 살인 시리즈 단편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리고 올해는 또 김옥균을 죽여라, 폐쇄구역 서울이라는 또 역사물 계속 발표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두 분 함께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궁금해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그 편집자님도 오셨는데 유영준 팀장님도 오셨는데 네. 그 훈민정음 암살 사건을 랜덤하우스에서 냈어요. 랜덤하우스 코리아에서 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6월에 내고 최근에 네. 이제 12월에 적폐를 내셨는데 제가 이제 그 같은 종류의 역사 추리 소설을 낸 작가가 있다는 거 알고 동료 작가들이랑 같이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정명석 작가는 이제 저를 그 한국 미스터리 작가 모임, 인터넷 그런 미스터리 작가 모임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다 이제 소개도 해줬고 또 한국 추리소설가 협회 거기다 또 소개해줘서 제가 더 많은 동료 작가들을 만나서 소설가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구인회 같은 거예요. 네. 처음에 이게 소개를 시켜주면 되게 네. 별로 좋아하질 않더라고요. 그 모임이 있는데 와보라 그러면 아니 뭐 좀 이러다가 나중에 보면 저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우리 정 작가님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라고도 유명하신데 네. 지금 어디서 제가 작년까지 그 파주 출판 도시에 있는 그 카페에서 일을 했었고요. 근데 네.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글에 집중하기 위해서 네. 이제 집에서 부인한테 커피를 타주고 있습니다. 네. 아, 부럽네요. 갑자기 부러워집니다. 아니, 어떻게 바리스타 일을 하시면서 작가를 생활하시게 됐는지. 한 30살쯤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요즘 얘기로 하면 이제 제가 스펙은 딸리는데 네. 그 대기업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러워하는 거 반, 그다음에 이제 시기하는 거 반 이렇게 네. 해서 너는 실력보다 좋은 데 들어갔으니까 뼈를 묻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저는 그게 맞지 않는 옷이라는 느낌이 계속 받았어요. 특히 이제 뭐 격리과에서 일했는데 제가 수학은 정말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막 그 현실과 이 괴리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커피를 접하게 됐어요. 지금도 그 플라스틱 컵에 네. 차가운 음료에 위에 휘핑이 올라갔을 때 이게 시각적으로 되게 예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빨대 꽂고 딱 마셨을 때 그 첫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현실의 아픔을 달래려고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내려가서 커피 마시고 하니까. 네. 근데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저는 돈을 내고 마셔야 되는데 그 바리스타는 그냥 마셔도 되더라고. 자기가 시음한다고. 그래서 네. 부럽다 그랬더니 그러면 뭐 일해 보시든가 뭐 이렇게 돼서 아. 네, 그랬는데 그때는 바리스타라는 직업 자체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일을 한 사람이 남자가 이제 할 일은 아니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이상하다고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게 딱 느낌에 이제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회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운이 좋아서 이제 파주 출판 도시에 있는 카페에서 혼자 네.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9년 정도 일을 했는데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됐죠. 그렇죠. 그 아시아 출판정보센터 안에 있는 네, 카페라면 제가 뵌 것 같아요. 그 카페 그거는 같은. 오늘 이제 거의 아저씨. 오늘 이제 시공사 관계자분도 오셨는데 세 분 중에 두 분을 네. 이제 파주에서 뵀더라고요. 세상 좁아요. 네. 그렇게 커피 만들고 책 만드는 도시에서 일하시면서 작가까지 되셨네요. 땡 잡은 그렇죠. 거죠? 네. 지금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마치 무슨 커피잔을 놓고 카페에서 얘기 나누는 뭐 네. 그런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이번에 작품 경성탐정 이상 집필하면서 서로 많이 얘기하고 조언도 많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그 처음에 이제 단편으로 이제 맨 처음 작품을 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마 제가 이 장편으로 연작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라고 아마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김재희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는 이제 제가 평론가 아니고 짧게 얘기하면 네. 문장을 버리고 서사를 택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시나리오 작가 출신이라 이제 문장은 상대적으로 약한데 이야기를 풀어낸 능력, 캐릭터 네. 잡는 능력을 탁월했거든요. 그게 이제 훈민정 암살 사건이었었는데 네. 이번 작품은 이제 다시 얘기하면 문장도 취하고 서사도 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지금 잘 모르는데 제가 보기엔 네. 제2의 전성기가 열리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도움 받으셨어요? 사실은 네. 그 조선 총독부 그 평면도가 필요했는데 논문 뒤져도 제가 못 구했거든요. 인터넷 네. 다 뒤져도. 근데 그것도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책도 많이 읽고 또 공부도 많이 한 그런 동료 작가이기 때문에 집필하면서 자료 부분이나 아니면 또 구성 막히는 거는 이제 의논을 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부분 또 경성시대 얘기에 또 이제 많이 네. 읽고 또 연구를 했기 때문에 도움받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처음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좀 어렵다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예 조선시대나 그 앞시대면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네. 경성시대는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봐야 될 자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뭐 탁월하게 잘 넘어갔던 것 같아서 저도 옆에서 도움을 줬지만 저도 네. 오히려 좀 많이 배웠죠. 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두 분이 사실 역사 소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집필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역사물에 이렇게 창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제 재미있는 것 같아요. 먼저 네. 그런 참고 자료를 보면 네. 인물들 그런 캐릭터도 많이 떠오르고 재미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역사 그 행간의 그런 미스터리 같은 게 추측하고 또 글로 쓰는 게 재미있고 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을 읽음으로써 또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저는 먼저 제가 재미가 있고 네. 또 좋아서 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 두 가지인데요. 첫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역사의 공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약간 통설로 알고 있는 부분과 조사를 하다 보면 다르게 나오거든요. 네. 저기 보면 김옥균을 죽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김옥균이 이제 상해에서 홍종으로 죽여라. 그 상해에서 암살을 당했을 때 보통은 이제 방에서 홍정우가 쏜 총에 맞았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일본 측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8호실 앞에서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8호실에 머물고 있던 사람이 일본 해군정보국 제2군령부 국장인데 가명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조사가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진행을 하면서 거대한 얘기를 풀어갔었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현대를 배경으로 소설 쓰게 되면 뭐 마이클 코넬리나 스티븐 킹이랑 경쟁을 해야 돼요. 네. 거대 근데 장벽? 현대 이제 역사로 쓰게 되면 뭐 김재희 네. 작가 정도 해서 네,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죠. 네. 굉장히 위트 있게 풀어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뭐 스티븐 킹과 같은 사실은 그런 추리물, 장르물에 이렇게 능하신 작가분들이 외국에는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티븐 킹과 같은 작가가 나오기가 어렵다, 뭐 이런 말도 일각에선 있는데, 사실 쓰시는 작가분들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장르물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대한 좀 편견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본격 문학에 비해서는 추리문학, 장르문학은 조금 이렇게 하위 분류로 취급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뭐 이런 구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더 나누기 위해서 이제 동료 그 추리 작가도 부르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북유럽 소설이나 그 일본 소설, 영미 소설은 굉장히 가판대에 지금 쫙 깔려 있는데 사실 한국 작가 작품은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요즘 여름에 나온 거 추리 소설만 하더라도 한국 작가 작품이 하나, 둘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편집자 혼자 그 작가 하나 그리고 뭐 이렇게 독자 한 명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다 힘을 합쳐서 그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네. 옛날에 80년대는 오히려 추리문학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대요. 한국에서도 김성종 그렇죠. 선생님 활동하실 예. 때요. 예, 그래서 한 10년 내에 우리 한국 미스터리 작가 모임이나 추리 네. 작가 협회에서 그렇게 만들어보자.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박수 한번 나올까요? 굉장히 노력 많이 한 친구예요, 또. 네. 예, 작가 발굴도 저는 하고. 제가 쓰는 것보다 너 이거 공모전 내면 될 것 같다. 촉이 잘 오더라고요. 네. 전화 오면 선배님 때문에 했다가 전화 오면 이거는 울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그 일본 이제 추리문학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사실 일본은 뭐 문학 자체가 이제 태생이 우리나라랑 많이 틀리기 때문에 네네. 뭐 시각적으로 이제 공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네. 단지 저는 근데 희망적으로 보는 게 일본 미스터리를 보는 사람이나 이제 스티븐 킹 선생의 미스터리를 보는 사람도 네. 언젠가는 우리나라 작가의 책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어쨌든 이제 작가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뭐라고 하지? 뭐 스티븐 킹이랑 아까 얘기를 했지만 스티븐 킹의 소설이나 제 소설이나 가격은 똑같아요. 네. 그런데 뭐 제 거는 한국 작가니까 무조건 읽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김재희 작가나 저나 이제 다른 작가들 열심히 노력해서 좀 메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지만 사실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장르 소설을 쓰는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하대 평가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런 걸 쓰냐라는 식의. 그러니까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부터가 그런 편견을 좀 버려야지 이렇게 전체적인 문학이 고루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의 추리 문학을 이끌어 가신 두 분이 계셔서 굉장히 든든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명섭 작가님과 더불어서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소설의 한 부분 좀 청해 듣도록 할까요? 네. 저도 음악 깔아주시나요? 그럼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날 구보는 오전 일찍 집을 나섰다. 이제나 저제나 돈 벌어 올까 목을 빼고 기다리는 어머니와 아내를 보기 미안하여 밥도 먹지 않고 몰래 집을 나섰다. 신문 연재가 들어가고 소설이 실리고 나서도 한 달 가까이 있어야 고려가 나올 것이다. 그전에는 막노동을 하지 않는 바에야 돈을 구할 재간이 없었다. 구보는 좁은 어깨를 움츠리며 전차에 올라탔다. 전차 타는 값도 주머니를 털어 간신히 내었다.
지난밤 방석집 술값은 상이 내주어 어떻게 해결되었지만 이제 어디 가서 돈을 벌어 하루 용돈 정도는 해결하고 다녀야 할 형편이었다. 상이 오라고 한 곳에 가기까지 시간이 한참이나 남아서 어디서 뭘 하며 보내야 할지 막막했다. 점심은 길을 가다 호떡을 2개 사 먹고 남은 돈은 소중히 안주머니에 넣어두고 또다시 길을 다니다 저녁 4시가 되자 갈 방향을 정했다. 구보는 청진동 뒷골목을 한참이나 헤맸다. 상이 그려준 약도는 무척이나 조악하고 거칠어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구보는 속으로 건축기사였다는 사람이 이렇게밖에 그림을 못 그리나 하며 혀를 끌끌 찼다. 간신히 국밥집 가게를 돌아 뒤쪽에 나 있는 좁다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여러 판자로 얼기설기 만든 단층 건물을 두억이 지나서 나무로 된 미닫이 문 위에 제비라고 적힌 간판을 발견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동료 작가분의 목소리로 들으니 또 새록하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명섭 작가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요새 활동하고 계신 거나 앞으로 계획 같은 우리 정 작가님 이야기도 잠깐 전해주시죠. 저한테 글은 도전이자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열병처럼 찾아왔다가 지금도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글을 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이제 앞으로 더 쓸 날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뭘 해야 되겠다 규정 짓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하루하루 이제 조금씩 나아가면서 좀 더 좋은 이제 글들로 세상에 좀 남겨지지 않을까. 저는 글을 쓰는 게 좋은 게 네. 제가 만약에 죽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묘비명 같은 걸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참 다양한 얘기가 오가는 것 같아요. 소설 얘기를 하다 보니 1930년대 경성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됐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 시인 이상, 박태원, 그런 작가들을 만나다가 또 일제시대 현실 생각하다가 추리소설에 대한 얘기도 오가다가 좀 먼 여행하고 온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작품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김재희 작가님의 지나온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렇게 시간 이어가 볼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경성탐정 이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얘기도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가장 궁금한 게 어떻게 작가가 되셨냐는 질문이 가장 상투적이지만 굉장히 듣고 싶은 말이에요. 네. 정말 오래전 얘기인데 사실은 의류 환경학과 나와서 한 디자이너로 2년 동안 일했는데 근데 97년도에 이제 IMF 네. 파동이 막 거세게 일어나면서 구조조정으로 퇴사해야 하는데 어느 날 집에 있다가 TV에서 드라마 작가 모집한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MBC 아카데미 문을 두드렸고 또 흥미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교육원도 졸업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시나리오를 이것저것 쓰다가 잘 안 돼서 이제 추계 예대 네. 영상 시나리오학과를 들어와서 조선왕조 500년 10년 동안 쓰신 신봉승 선생님 제자로 있다가 후민정음 암살 사건이란 그런 모티브를 얻게 되었어요. 사실은 신봉승 선생님이 이제 역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네. 세종대왕 때 한글 창제에 관련된 이런 얘기를 듣다가 그걸 모티브를 생각해내서 이제 소설가로 데뷔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 이후로 지금은 6번째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예. 2006년이 그러면은 그렇죠. 몇 살이 되던 그때가 제가 지금 전공을 참 많이 하셔서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때가 지금부터 한 6년 전이면 한 34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전환점이 온 것 같아요. 소설가로서 네.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요새 젊은 작가들 보면은 20살이나 10대 등단하는 그럼요. 친구들도 예. 많은데 늦은 나이였지만 예. 굉장히 우리도 꿈을 가지면 이룰 수 있다는 희망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근데 첫 작품 훈민정음 암살 사건을 이셨는데 그때 당시 뿌리 깊은 나무하고 같이 예. 베스트셀러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국형 팩션의 새로운 직평을 열었다 이런 평가 받으셨는데 그런 기대 첫 데뷔작으로서 그런 관심을 받을지 기대하셨나요? 아니요. 그때 여기 이제 발탁해주신 편집자님도 아까 오셨다 그랬는데, 투고했어요. 랜덤 하우스랑 이제 비롯해서 출판사 몇 곳에 투고했는데, 네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출간할 정도는 아닌데, 편집자 유영준 그때 편집자분과 굉장히 리라이팅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다빈치 코드라고 그 네. 외국 소설이 너무나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붐을 타서 그게 어떻게 빛을 발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이제 약간 미스터리긴 한데 이제 후민정 암살 사건이 그 가림토 문자라고 네. 그 단군 시대에 쓰였다고 이제 주장되는 문자가 있거든요. 한글이랑 계속 굉장히 비슷해요. 그 글자체가. 근데 그것을 확실하진 않지만 세종대왕이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그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는가. 그 미스터리를 캐는 그런 과정을 제가 네. 소설로 넣었습니다. 그 소설을 발탁하신 편집자님은 어디 계세요? 아, 여기 계세요.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은인이세요. 아, 네. 아, 이렇게 작가분들도 당연히 열심히 쓰셔야 되지만 이렇게 예리하게 아, 이렇게 정말. 보는 편집자의 눈도 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역할 중요한 것 중요합니다. 같아요. 예. 네.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물을 처음에 쓰셔서 계속 써오신 건가 싶기도 한데, 그 백제결사단이나 색 샤라쿠에 이어서 이렇게 경성탐정 이상까지 집필을 하셨잖아요. 예. 사실 6권이라고 별거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부지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언제 쓰세요, 그럼? 아, 사실은 제가 10살짜리 딸이 있어서 아, 딸이 네. 이제 학교 갔을 때 이제 자전거로 데려다 주는데 아침에 8시에 데려다 주면 그때 이제 구상하거나 쓰거나 네. 아니면 역사 강의 같은 거 듣고 또 학원에서 이제 학교에서 3시에 오면 네. 또 이제 잠깐 학원에 데려다 주고 또 생각을 하는데 매일매일 정말 화수분처럼 이렇게 영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이제 며칠 걸러서 나오는데 그래도 그 주간 타임에 굉장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동료 작가 정 작가는 야간 타임에 쓰는데 네. 저는 올빼미가 아니라 정말 주간 타임에 예, 계속해서 밤에는 글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 예.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예, 글을 같이 쓰는 게, 그 해리포터 작가 그 조앤 롤링도 매일 커피숍에서 2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아이를 옆에 재우고 그렇게 해서 해리포터를 완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엄마들의 힘인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물을 보는 눈이 남다르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항상 그래도 관찰에 어떤 촉수를 세우지 않으면 이런 작품들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평소에 뭐 어떻게 이렇게 예를 생각하세요? 들어서 네. 이제 평소에는 올림픽 공원이 집 근처에 있어서 이제 산책도 많이 하고 진짜 운동 삼아서 2시간씩 걷기도 하는데 그때도 지나가는 사람들 보거나 아니면 구상하거나 그러는 소설 구상 같은 게 많이 되고요. 스티븐 킹도 이제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고 하는데 그 네. 이유가 매일매일 산책을 이제 외진기를 했는데 어느 날 크게 교통사고를 당한 거였는데 그럴 때도 이제 그러니까 산책하거나 걷거나 할 때도 운동할 때도 많이 구상이 되고요. 네. 음악 들을 때도 또 그럴 때도 있고 이제 미술 전시회나 사진전 같은 데 가서도 네. 많이 구상되고 이제 누구 이웃들이 전해준 얘기나 아니면 신문 사회면도 아무래도 추리소설이면 그런 데 네. 도움이 많이 되곤 합니다. 주변 모든 게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게요. 주변의 모든 사람과 이렇게 사건들 이런 거 하나하나 지나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시를 쓰지만 예. 제 시를 가족들이 읽으면 참 의외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작품 읽으시면 가족들 반응이 어떠세요? 좋아하시는데 네. 잘 안 읽기도 하세요. 예, 오히려 진짜 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읽고, 네. 예, 근데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고, 예, 부모님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고, 예, 그러세요. 딸도 좋아. 예, 딸도 하겠네요. 담임 선생님한테 아. 뭐 엄마 직업 내가 주부라고 쓰려고 그러면 작가 뭐 이렇게 쓰는데 제가 담임 선생님께도 책 나온 다음날 바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오늘 이 말씀드린 주인공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제가 6권 나올 동안 출간 기념회를 한 번도 안 열어서 네. 부모님도 세워드린 적이 없고 해서 네. 부모님 중에 이제 엄마는 좀 거동이 불편하시고 아버지만 오셨고요. 그리고 네. 딸하고 남편 김영훈 씨도 아, 같이 왔습니다. 어디 계세요? 예, 좀 잠깐- 맨 뒤에 가족들 왔어요. 예. 어디 계세요? 저희 아버지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김성님이십니다. 예. 아유, 이렇게 작가를 세상에 나오게 해주시고 또
바깥에서 조력해 주시는 두 분들을 또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저희 수요복콘에 이렇게 가족분들이 오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 추리소설을 쓰기에 앞서서 사실은 한 사람의 독자이실 텐데 네. 평소에 그 작가가 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이 장르 소설 중에서 이렇게 어떤 작품들을 주로 읽으시나요? 일단 그 동료 추리 작가들 것도 많이 읽고요. 또 저도 일본 추리 작가 에드가 람포나 네. 그런 좋아하고 또 클래식한 거 에드가 알람포나 또 네. 셜록 홈즈, 코난 도일 작품 네.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 작가분은 이제 김성종 선생님, 또 이상우 선생님, 네. 또 이수광 선생님, 또 지금 협회장이신 강영원 선생님 존경하고요. 또 이 번역자 권일영 선생님 오셨는데 선생님 번역본도 너무 좋아하고요. 아, 예. 이게 아무래도 그런 책들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또 교류하고 그러시죠? 예. 네, 네. 사실은 못 쫓아가는데 너무 부럽죠. 어떻게 이렇게 잘 썼을까 하면서 예, 외국 작가 책 저도 사실은 너무 좋아해요. 예. 네, 저도 뭐 즐겨 읽습니다. 지금 뭐 앞에서는 뭐 우리 추리 문학에 대한 현실도 잠깐 짚어봤지만 뭐 사실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추리 소설에 관심이 있고 쓰고 싶어하는 친구들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은 추리 소설이 한국에서 많이 이제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작품 수나 그 질이나 양적인 면에서 월등해지면 네. 한 10년 아니 5년 내로도 일본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정명석 작가가 관계하는 한국 미스터리 작가 모임도 그리고 한국 추리소설가 협회 이런데 네. 이제 작품을 제출하면 그 개간 미스터리 잡지나 아니면 황금가지에서 출간 단편 소설집에 실을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아, 예. 제가 볼 때는 주저하지 말고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런 작가 협회, 추리 작가 협회에 두드리면 네.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 여기 박윤희 과장님하고 사실은 여기 오셨는데, 이 경성탐정 이상도 리라이팅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예, 근데 그 유명한 미국 스티븐 킹도 리라이팅 제안서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인 작가들한테 고치라고 얘기를 들으면 반드시 고치는 그런 오픈마인드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저하지 말고 한번 쓰기를 도전할 것을 제가 권하고 싶어요. 네. 예. 뭐 쓰고 문을 두드리면 또 길이 예. 열리겠죠. 분명히 네, 네. 앞으로는 한국 추리 작가나 소설이 많이 볼륨이 커져서 좋은 네. 작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밤새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네요. 지금 연재하고 계신 작품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제목이 좀 저기 독특해요. 예. 명품 탐정 김로고 김포로. 작품이죠? 예. 좀 작품이 독특한데 지금 개간 미스테리 그 협회제 연재식으로 지금 단편을 계속 싣고 있는데 네. 그 탐정이 독특해요.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이제 공황장애로 약간 그 캔디캡은 있는 꽃미남 탐정이지만 네. 또 강동경찰서의 그런 그 강태양 형사님이랑 네. 어떻게 돼서 지금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걸 연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소설 쓰고 싶은 것도 몇 가지 있는데 예, 먼저 그 저희 친정아버지가 주신 소재예요. 그 고종 황제대 그 충신 그 이용익 대감이라고 그 내장환경하고 이제 그 재무 대신이었는데 네. 금강을 발굴해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고 그걸로 이제 또 독립자금에 많이 이제 쓰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일본이 보낸 암살 계획에 의해서 러시아에서 아마 그 암살당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역사 소설을 좀 큰 포부로 한번 칼을 빼들어서 쓰고 싶고요. 또 추리 소설은 이제 그냥 생각 중인데 그 진도 있잖아요. 섬 진도. 네, 네. 예, 그런 데서 이제 그 밀폐된 섬 안에서 이제 그 진도가 이제 허씨 그 허백년시나 남농 그런 그림 쪽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화가 또 판소리 네. 그 단골레 그런 굿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 향토적인 게 어울리는 그런 추리 소설을 좀 재밌게 한번 써보고 싶어요. 예. 희망 네. 사항입니다. 아니, 굉장히 기대가 돼요. 예. 그 사실 번역물들을 읽으면 뭐 배경이 항상 맨해튼, 뭐 뉴욕 시가지 뭐 이런데 진도예요. 네, 진도와 진돗개가 강동구를 넘나드는
네, 한국형 추리 픽션을 그게 보는 게 또 우리나라 작가들의 작품을 읽는 재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이렇게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예,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은데요. 뭐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의 목소리로 직접 책의 일부를 낭독을 네. 청해 들어보고 예. 싶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이상이 이제 죽기 직전에 남긴 그런 기록인데, 이상이 진짜 남긴 기록은 아니고요. 이상 전집을 이제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이 굉장히 편지를 쓸 때는 다정다감하고 또 나약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H형에게 쓴 편지, 그런 편지를 제가 약간 이제 그 사건 소설에 맞게 변형해서 제가 실어봤습니다.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네. 1937년 4월 13일 구보, 나는 포류 쥐질인가 보. 잎이 일찍 떨어지는 연약한 나무를 가리키며 포류 쥐질이라고 하지 않는가. 나는 갯버들처럼 연약하고 우스운 인간이구려. 나는 어제 자작을 만났네. 맑은 정신으로 자작을 만나고자 아픈 몸을 이끌고 샌소지절의 화로 연기를 반나절이나 맞다 나갔으나 나는 그만 그 앞에서 기절하였네. 잠시 후 눈을 떴을 때는 자작이 자동차 아니었네. 그는 말하였지. 내 상태가 좋지 않으니 도쿄대학교 부석병원에 입원자를 알아봐 주겠다고. 나는 조선의 독립과 아울러 일본과 조선의 대등적인 통합을 원한다는 거창한 포부는 말하지도 못하였고 병자 취급을 받았네. 그도 그럴 것이 자작이 건네는 거울 속 나를 들여다보니 창백하고 거친 수염이 완연한 병자였네. 나는 처참하였네. 하지만 언제 내가 이토록 나의 건강을 걱정해 본 적이 있던가. 나는 평생 처음으로 건강을 걱정하였네. 이 메모를 적으면서도 숱하게 손을 놓고 여기가 어디인지가 자문하네. 아사쿠사 근처의 여인숙인가, 센소지절인가, 자작의 자택인가, 아니면 도쿄대 병원 입원실인가. 머릿속은 뒤죽박죽 되었네. 나는 간호사가 주는 약을 먹으며 기운을 되찾네. 아, 자작은 오늘 나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네. 조선과 일본의 미래를 논하기 전에 자신이 선물로 보낸 데스마스크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맞혀보라는 것일세. 난 모르겠네. 대체 이 석고 마스크는 누구의 죽은 얼굴을 떠놓은 것인가, 구보.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마스크가 나의 얼굴에 쏙 들어맞는다는 것일세. 나는 죽었는가 살아있는가, 여기는 어디인가, 자네가 와줄 수 있는가. 예, 여기서 죽기 직전의 기록이 끝납니다. 예. 네. 네, 잘 들어보았습니다. 한국형 픽션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작가님의 모습에 마음이 참 뿌듯해지는데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가 오간 가운데 이 시간에는 객석에 계신 분들과 잠깐 대화하는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의견을 표시해 주시죠. 어떤 말씀이든 괜찮고요. 질문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항상 뻘쭘한데요. 없으신가요? 아, 우리 정명석 작가님 있으시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훈민정음 만사의 사건이 첫 작품이 아니거든요. 아, 예. 예. 아, 그래서 사실 그 책이 6번째 책인데, 눈과 마음이란 출판사에서 마이구미라는 로맨스 소설 냈어요. 네.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책을 이제 그 작가분한테 책을 나오면 30권 정도 소포로 보내주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이사 가기 전에 작은 방에 이제 뭐 월세로 살고 있었어요. 어디 이제 이사 가기 전에. 그 조그만 집에서 그 마이구미 책 30권을 받았는데, 다른 책은 그 후에 훈민정 암살 사건, 뭐 지금 경성탄전 이사까지 그 30권 받았던 게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 그게 첫 책인가 봐요. 네. 마이구미 받았던 그때 그 상황하고 그때 그 받았던 그 시간하고 그것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첫 책인가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구미를 첫 책으로 예, 기억해 맞아요. 주시죠. 이 그 시간에. 뜻이 나의 뭐 네. 구미에 맞는 뭐 그런 하여간 요식 관련 네. 동호회 회원들이 뭐 로맨스를 하고 그런 책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재밌게 읽은 분들도 계세요. 네, 이 시간 폭로가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갑자기 유쾌해지네요. 또 혹시 말씀 나누실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이렇게 저희가 나눈 대화 속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네. 고맙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저희 수요복권 블로그에 댓글 달아서 댓글 이벤트 선정되신 분들은 무대 왼편에 마련되어 있는 이벤트 테이블에서 책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경성탐정 이상을 북스리브로 홍대점에서 구입하신 분들께도 저희가 책 선물 준비했거든요. 영수증 가지고 저희 이벤트 테이블에 오시면 또 다른 책 한 권을 선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김재희 작가님의 팬사인회 및 장미꽃 증정 행사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순서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시간? 이렇게 처음으로 했는데 참 좋네요. 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책을 사랑하는 마음 북스리브로와 출판 전문 인터넷 방송 온북TV가 함께하는 수요일의 북콘서트. 예, 이상 멈춰버린 천재 시인의 인생을 다시 소설에 불러들여와서 숨결을 집어넣은 그런 소설을 만나본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희 수요북콘의 행진은 계속되는 가운데요. 다음 주에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캘리그라피스트지요. 마음낙서의 저자 박병철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